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다 보니까 벌써 올해 마지막 공모주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청약하는 파이메딕스가 24년을 마감하는 주인공이고, 오늘은 이 종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파이메딕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하는 일정인데요.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3A 로직스와 청약 일정이 겹쳐 있고, 환불금은 19일 목요일에 돌려받으시기 때문에 환불 기간은 이틀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12월 26일 목요일인데요. 성탄절 다음날 상장하게 되는데 이 종목이 올해 마지막으로 상장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 공모주들은 1월 중순부터 청약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장하고 약 3주 정도 상장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에 상장하는 종목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파이메딕스 앞에 상장하는 종목들의 흐름과 관계없이 이 종목은 깜짝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청약 조건도 괜찮은 편이라서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부터 청약 조건들 하나씩 체크를 하겠습니다. 파이메딕스는 오랜만에 수요 예측에서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1260대 1이었고 2033개 기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의무합약도 2.8%로 어느 정도는 신청을 한 상태이니까요. 이번 달 공모주 중에서는 벡트에 이어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200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일정이 겹쳐서 진행되는 3A 로직스와 비교를 해보아도 수요 예측 결과는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요. 일단은 파이메딕스를 우선적으로 청약을 해보려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합약은 수량 기준으로 2.8%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2.4%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확약 중심으로 조금 배정을 해준다면 최종 확약이 10%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모 가격은 10,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상단 가격이거든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꼭 받고 싶다고 공모가를 초과시키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집단들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약 67% 기관이 공모 가격을 상단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모 가격은 무난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파이메딕스 이번 IPO로 90억 원을 모집하고 시가총액은 563억 원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가총액의 매력을 느꼈던 기관 투자자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를 잠깐 파악을 해보면 내시경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요즘에는 굳이 수술로 피부를 절제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술들은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시술 형태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메딕스도 일반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내시경부터 시술까지 할 수 있는 치료용 내시경까지 폭넓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조금 아쉬웠는데 작년에는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 올해 다시 적자로 전환을 했고 매출액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올해는 의료 파업 때문에 수술 건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영향을 올해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 아직까지는 매출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파이메딕스도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27년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 최근에 기술 특례 종목들처럼 이 종목 또한 공모 가격이 하단 미만으로 내려가서 확정되는 게 무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500억 원대로 사이즈가 작았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고 결국 공모 가격도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여하튼 현재 실적으로 밸류를 따져보는 게 의미는 없다고 보이니까요. 이제는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파이메딕스는 이번 IPO로 총 9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일반 투자자에게 22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거든요. 한국투자증권 일반 청약 한도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번 종목도 일반 고객은 3,500주까지만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풀청약을 하더라도 증거금은 1,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신청 수량이 50주이니까 균등 청약만 참여를 하시더라도 증거금은 2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159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28%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거든요. 의무합약이 조금 늘어난다면 20% 중반까지도 유통 물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유통금액이 150억 원 정도이니까 유통금액이 아주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종목은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71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 물량이 꽤 되기 때문에 얼마에 취득했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표를 보시면 21년에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을 하면서 약 4,100주를 22만원에 취득을 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길 보시면 이후에 액면 분할로 주식수가 100배가 늘어나니까요.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 중에 약 41만 주는 주당 2,200원에 취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2,200원이라면 공모가의 약 5분의 1 가격이니까 취득한 가격은 아주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모 가격 근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이 종목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들어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가볍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 어제 3A 로직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은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세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하는 벡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청약했던 12월 공모주 중에서는 가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벡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벡트가 다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남아있는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벡트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벡트 흐름이 좋다면 저는 두 종목 모두 적당히 나누어서 비례 청약을 해볼 생각이고요. 반면에 벡트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다면 3A 로직스는 청약을 건너뛸 생각이고, 그래도 파인메딕스는 사이즈가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상장하면서 당분간은 뒤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없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파인메딕스는 벡트의 흐름과 관계없이 비례 청약을 해볼 생각이고, 올해 공모주 투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저녁에는 파인메딕스 2일차 청약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상장하는 벡트는 내일 한번 매매 데이터를 정리를 해볼 테니까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